안녕하세요. 신체 기능 해커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을 해킹해서 최고의 신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 약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신체를 만들고 싶어서 영양, 식단, 수면, 바이오 해킹 분야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과거에 불면증을 겪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시도해보면서 최고의 수면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자칭 바이오 해커로서 이 분야를 4년간 공부해온 제가 단언컨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운동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고 피부 미용도 아니고 줄기세포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만 바뀌어도 집중력, 기억력, 에너지, 운동시 수행 능력, 기분 조절, 행복도, 뇌기능, 식욕,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 모든 게 바뀝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방법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제가 판매할 제품도 없어요. 그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원칙만 적용해 보시면 정말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효과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최고의 수면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20분 이상 쬐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불리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세포에는 일종의 타이머가 있는 겁니다. 수면의 질 향상에 있어 우리는 이 타이머가 하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체에서는 24시간에 한 번 코리졸이라는 호르몬을 크게 분비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코리졸? 스트레스 호르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분비되는 코르졸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분비이며 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우리의 체온, 집중력, 기분 상태, 활력 상태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보면 이 건강한 코르졸 분비가 발생하는데요. 이 건강한 코르졸 분비는 신체의 온도를 올려주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뇌, 신체 기관, 근육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백만장자의 아침 루틴, 미라클 모닝에 자주 언급되는 찬물 샤워, 아침 운동 등이 아침 루틴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행동들이 건강한 코르졸 분비를 도와주고 체온을 올려주고 도파민 분비를 올바르게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신체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아침에 햇빛을 쬐면 신체는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멜라토닌이라고 불리는 이 수면 유도 호르몬이 저녁 시간에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아침에 햇빛을 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태양빛을 쬐면 이 태양빛은 멜라놉신이라는 눈의 신경세포를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기 시작한 멜라놉신은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시상하부는 16시간 후에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타이머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즉 아침 햇빛을 보면 16시간 뒤에 잠이 오도록 하는 수면 타이머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펩티드라는 것을 방출시켜 뇌와 신체를 깨우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따라서 아침 햇빛을 20분간 쬐면 첫 번째, 우리 신체가 적절한 시간에 활동을 하도록 하는 체온 조절 시스템, 신체를 깨우는 시스템, 동기부여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취침 시간에 맞춰 멜라토닌이 적절히 분비되어 수면을 돕는 타이머가 설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침에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충분히 안 쬐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이 타이머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되고 활성화가 미뤄지면서 그날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침 시간이 되어도 잠이 안 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인공조명의 빛의 양은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빛의 강도의 단위를 럭스라고 하는데요. 햇빛이 쬐는 날 빛을 측정해보면 3만 럭스가 있고요. 심지어 구름이 가득한 날에도 1만 5천 럭스가 있어요. 하지만 방에 아무리 조명을 많이 킨다고 하더라도 이때 500에서 800 럭스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양으로는 이 타이머들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 꼭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20분 이상 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해야 할 일인데요. 우선 방 온도를 서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체는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수면을 준비하기 때문인데요. 아침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의 신체는 깨어나고 일과를 시작할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의 신체는 휴식을 준비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단순히 진화론적으로만 바라봐도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과거 원시 시대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계는 최근에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어떻게 적절한 시간에 몸을 깨우고 수면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햇빛과 체온을 통해서입니다. 햇빛이 지면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동시에 체온이 내려갑니다. 우리 몸은 이런 메커니즘에 맞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중인 사람들의 체온을 분석해보면 수면을 취할 때 가장 체온이 낮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코르티졸 호르몬 분비와 함께 신체 체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수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체온이 유지된다면 쉽게 잠들 수 없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운동을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을 동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을 완전히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보세요. 콘센트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빛도 허용하지 마시고 검정 테이프로 막아보세요. 수면을 취할 때마저 이 조그만한 빛에 세포에 있는 생체 시계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검정색 암막 커튼에 투자하시거나 정살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면 안돼도 정말 괜찮은 대안입니다. 요점은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최고의 투자일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소 90분 전에는 전자기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신체는 눈에 위치한 수용체에 들어오는 빛을 통해 뇌에게 세포를 활성화시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포 활성 메커니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오전에는 활성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저녁 시간에는 조그만한 빛에서 쉽게 활성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보면 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활성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신체가 계속 깨어있는 겁니다. 또한 자극적인 영상들은 뇌를 산만하게 만들죠. 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90분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저녁 시간에 적당한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주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수면을 돕는 트리토판 시스템과 세라토닌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데요. 이는 취침 시간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쉽게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이점은 수면 중에 글리코젠을 재충전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다음날 근육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면 3시간 전 단식입니다. 이는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가 차 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몸이 계속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체내 염증, 독소, 뇌 속 찌꺼기, 체내 단백질 찌꺼기,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거하는 자가포식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 마음 상태 조정, 무의식에 쌓인 정보 처리 등 수면을 취할 때 이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몸이 음식물을 계속 소화 중이라면 이 두 가지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꼭 수면 3시간 전에 단식을 해보세요.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을 최대한 서늘하게 만들고 무거운 이불을 사용해보세요.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시면 우리 신체의 감각 수용체에 압력이 생기면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포옹을 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차분하고 더 이완되고 전체적인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서 우리를 더 행복한 마음 그리고 더 쉽게 잠에 들게 만듭니다. 방 공기를 최대한 서늘하게 만드시고 무거운 이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수면 전 샤워하기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우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청결한 상태로 수면을 취하면 좀 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역설적으로 신체의 열을 막 방출시켜 몸의 체온을 내려줍니다. 같은 시간 기상. 사실 이거 정말 좋은 습관인데요. 아까 말했던 생체 시기가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라서 뒤로 뺐습니다. 수면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저도 예전에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했었고 특히 평소에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꼭 추천드립니다. 수면 중에 코로 호흡을 해야 우리의 뇌와 신체에 산소 공급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입니다. 저녁에는 최대한 백색 조명을 끄시고 인공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그리고 최대한 낮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빛을 조절하면서 멜라토닌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눈 윗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은 자기 전 요가 니드라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개에 누우면 바로 잠들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혹시 저녁에 막 머릿속에 원숭이 한 마리가 뛰어다니시는 분들, 원숭이가 제잘되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요가 니드라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정말 간단한 행동들이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해보면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수면을 아끼지 마시고요. 꼭 많은 시간과 질 좋은 수면에 투자하세요. 정말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감사합니다.